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 식입니다. 여러분들 신의 한수 많이 사랑해 주시죠.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신의 한수 부쩍부쩍 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고 추천 버튼 들어오자마자 눌러주세요. 오늘 조금 기분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1%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기분이 안 좋은데요. 계속 하얀 곡선을 그린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거짓말했을까요? 그래서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가짜다, 뭔가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전 국회의원입니다. 진성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가 올라갔는데 이게 좀 수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이제 주중에 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갤럽이 하는 게 있고 리얼미터가 하는 게 있는데, 오늘 월요일 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세를 마감하고 1.1% 반등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뭐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게 그건데, 그렇지만 어쨌든 49.5%로 지지율이 집계되면서 9주 동안 내리막길을 걷다가 잠시 조금 올라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리얼미터의 설명은 그 김정은 북한 위원장, 김정은이죠. 김정은이의 답방 가능성 보도가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줬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너무 하락했기 때문에 자연 조정 효과라는 게 있답니다. 뭐 주식입니까? 주식은 예를 들어 너무 많이 떨어지면 이들이 조정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자연 9주간 지지율 하락에 따른 자연 조정 효과. 김정은 답방 가능성 보도로 지지율 효과가 상승 영향을 줬다고 애들은 설명하는데, 어쨌거나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왜 보여주냐면 한번 볼까요, 우리? 지지율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올리겠습니다. 지지율표 올라가라. 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떨어지는 거는 이거는 지금 갤럽인 것 같고. 갤럽. 갤럽은 이제 제가 먼저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러면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갤럽 조사 결과입니다. 근데 갤럽의 조사는 지난주 금요일 발표인데 지금 53에서 49로 한 주일 동안 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진짜 급락한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악의 성적이 나온 게 저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 금요일 건데 월요일 날 발표된 거는 월요일 날 1.1% 반등했다. 자, 그게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아니, 리얼미터 갤럽 조사 주체가 다르고 하지만 어떻게 금요일과 월요일 이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가? 그렇죠.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다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된 건데, 이것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막 계속 날개 없이 떨어지다가 1.1% 잠시 반등을 한 겁니다. 반등했어요. 근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만큼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자,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단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첫째, 지금 우리가 보는 저 지지율이 맞는가? 이거는 마지막에 제가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심층 분석. 그리고 끝까지 시청을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얼미터와 갤럽 조사가 거품이 좀 있다 하더라도 트렌드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어디서 떨어지고 있을까? 왜 떨어지고 있을까? 이걸 먼저 분석한 뒤에 마지막에 이 여론조사의 진실은 무엇인가? 문재인 지지율에 숨겨진 비밀! 이건 끝까지 봐야 됩니다. 끝까지 봐야 돼. 이건 뒤에 정말 짜릿한 결과가 또 기다립니다. 짜릿한 결과. 전문가가 판세 분석을 해서 저한테 오늘 알려준 겁니다. 그러시군요. 낮에 그래서 어디 누구 만나러 가신다고 한 게, 그 전문가를 만나러 가셨군요. 그래서 분석해보니까 사실은 49%가 아니라 뭐더라. 이거는 끝에 제가 이제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세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추세를 일단 갤럽 조사 올려드리겠습니다. 갤럽 조사 올리겠습니다. 자, 갤럽 조사를 보면요, 지금 저게 이제 50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때 49까지 떨어졌습니다. 49. 이게 언제냐면 9월 1주 그때 경제를 하도 개판치니 경제가 하도 엉망이니까 떨어지다가 갑자기 60, 64, 65 올라가는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입니다. 이때 평양 가서 옥류관 갔다가 백두산 갔다가 관광 프로그램 좀 찍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가기 시작해서 이제 49까지 내려왔습니다. 갤럽 조사.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일주일 사이에 53에서 49로 4%포인트
확 떨어진 겁니다. 확 떨어진 거죠. 예, 이게 왜 그럴까? 음. 이거에 대해서 트렌드만 가지고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갤럽 조사는 특징이 그겁니다. 다른 조사와 달라가지고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 김영삼, 뭐 노태우 때도 갤럽은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딱 조사를 했는데 오늘은 준비를 철저히 이렇게 예. 메모장까지 제가 적었습니다. 별로 안 하셨잖아요. 머리가 좋으시니까 다 이거는 기억하시는데. 숫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네. 대통령 당선할 때 41%밖에 안 됐습니다. 네. 당선할 때 투표율은.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6월 첫째 주 갤럽 조사에서 무려 84%가 나옵니다. 지지율이. 와. 이거는 YS DJ보다 높은 겁니다. 높은 거죠. 예. 한 YS하고 좀 비슷한데 조금 높은 겁니다. YS는. 네. 그 외에 다른 대통령에 비하면 엄청나게 엄청 높은데 높고. 네. 그때와 지난주 금요일 49%를 제가 한 비교를 해봤더니 그럼 이게 어디서 많이 빠졌을까? 어디서 많이 보니까 일단은 남자 여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남자들이 폭락한 겁니다. 남자들. 남자는 그때는 83, 네. 지금은 44. 절반 가까이 날아갔네요. 엄청나게 빠집니다. 네. 여자는 아직까지 85에서 53, 좀 덜 빠졌습니다. 좀 덜 빠졌고. 그렇지만 오늘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들었는데 여성 유권자들의 특징이 한 번 뭉치면 쫙 빠지는데 이렇게 남자보다 쉽게 안 빠지, 좀 뭐랄까 의리가 있다고 의리가 할까? 있다. 예, 좀 오랫동안 지켜주고 싶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자가 빠지기 시작하면 또 확 빠진다. 걷잡을 수 없이 근데 이제 올라가기 또 힘들고. 일단은 뭐 많이 빠진 건데 그렇고 또 하나는 문재인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20대. 19세에서 29세까지 이거는 정말 놀랄만 합니다. 네. 취임 당시는 무려 94, 우와. 94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거 네, 아닙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지난주에는 52 그것도 반 정도 날아갔어요. 날았습니다. 특히 학생층이 중요한데 학생층이. 학생층은 94에서 48로 급전직하 절반으로 절반 거의 이상. 절반으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첫째 남자는 취직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민노총은 잘 나가는데 우리는 흑수저들은 뭐냐? 그리고 또 취직을 해도 승진이 안 돼. 승진이 안 돼. 지들끼리만 막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지켜보는 학생들이 다 압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는 공정한 나라는 아닌 것 같다는 아니다. 생각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여성들은 취직도 취직이지만 그것도 비슷하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우리 워마드 보면 알지만 여성 아이들 교육. 정책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이수역 사건 무슨 홍대 몰카 뭐 사건 이런 거 보니까 이거 다네.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워마드가 해화역에서 소리치고 하다가 이제는 드디어 서울역으로. 태극기 집회에 가서 그리고 더 셉니다. 예. 문재인은 간첩이다를 외칩니다 지금. 문재인은 단두대로. 어르신들보다 더 세게 더 지금 세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학생층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부글부글 하고 있다. 그러니까 50%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학생층은. 그리고 지역별로 지역별. 중요합니다. 역시 호남은 뭐 그때 96이었는데 지금도 74니까 엄청난 거예요. 뭐 그러니 하고 네. TK 좀 엄청납니다. 그래도 그 취임 직후에는 기대감이 있었나 봅니다. 73% 나왔습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지난주에는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6%. 26? 36도 아니고 26. 이건 완전히 그냥 포기해버렸다는 건데. 예. 불경. 예. 문재인의 고향. 예. 부산, 경남, 울산. 83에서 46. 이것도 반 날라갔어요. 많이 날랐죠. 예. 그러니까 충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81에서 44로. 충청도도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남만 지키고 있네요. 호남만 지키고 있고 다른 지역은 지금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고 또 우리 주부님들 네. 79에서 43 많이 날랐죠? 많이 날라갔어요. 자영업자는 말 것도 없고 그렇죠. 82에서 43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제일 지지율이 낮은 층이 어딘지 압니까? 하층민들. 하층입니다. 없는 사람들이 더 그러니까 힘들구나. 경제적으로 네. 하층민들이 39까지 내려갔습니다. 와. 39. 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 함께 잘 살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만 하지 현실은 못 사는 사람 못 살고 자영업자들 다 망하고 네. 이러니까 하층 39는요 30%가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보면
왜 뽑았지? 그러니까요. 그런 겁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 그 다음에 뭐 최저임금 다 올려놨는데 52시간제 뭐 이런 예. 건데, 그러니까 오늘도 뭐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 했던 그 관료들도 노무현 시대에 청와대에 일했던 분들 지금 다 경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최저임금제가 아니 뭐 취지는 다 인정합니다. 좋죠. 근데 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인상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감당이 있는 안 만큼 되죠. 한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미국의 한 4배쯤 되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죠. 구조가 다른데 뭐 단순히 외국 흉내 낸다? 게다가 미국이나 일본은 지역별로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이. 근데 우리는 그렇죠. 일률적으로 서울 강남도 최저임금제 얼마, 저 뭐 경상북도 못 사는 동네도 얼마, 섬지역도 얼마 전라남도 뭐 네. 뭐 그 신안도 얼마, 네. 뭐 염전도 똑같아. 예. 그렇게 하면 이걸 누가 감당을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자영업자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편의점들 왜 지금 뭐 난리 나지 않습니까? 폐업 신고 막 내고 그러니까 있죠. 예. 이런 것들을 보면 도대체가 무능을 해도 너무 무능한 정권이다. 아니 목표야 뭐 인정하죠. 뭐 좀 더 밖에 하자.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뭐 대학 다 보내주고 서울대학 다 보내주고 그렇죠. 왜 못 보냅니까? 다 원하는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안 되는 있고 게 또 있죠. 하나는 동기부여가 돼야지 다 열심히 하지. 만약에 나라가 다 먹여 살려주면 누가 일합니까? 누가 일하죠? 집에서 그냥 다 그 놀죠. 복지 돈 줘. 예. 그렇지. 그렇죠. 그거 뭐 누가 경제 또 회사 들어가서 뭐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데 대한 이해가 없는 무능한 정권이다. 게 목표인데 어쨌든 우리가 리얼미터나 갤럽 조사를 액면 그대로 못 믿기는 하지만 트렌드만 보면 특히 갤럽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만 보면 완전히 확실한 겁니다. 이건 예. 지금 이 정도로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 네. 그런 거는 분명해 보이고 특히 이제 뭐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 쪽에서는 불경이 이렇게 급속도로 등을 돌린 데에서 긴장한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왜 뭐 거제 뭐 울산 경기도 안 좋은데 물 들어온다 노져라 그러니까 뭐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리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지금 하는 거를 보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김정은 답방도 일시적으로는 좀 올 겁니다. 아마 오면. 근데 금방 이제 사라집니다. 왜? 대통령이 평양 간 게 지금 64, 65까지 올라왔지만 다시 2달도 안 돼서 이렇게 떨어졌죠. 49까지 떨어진 걸 네. 보면 일시적인 효과다. 이거는. 일시적인 효과. 국민들 마음은 딴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오늘 이제 마감하면서 예. 자 리얼미터나 갤럽의 조사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정말 49% 맞을까? 네. 둘 다 지금 49% 언저리인데 제가 정답 오늘 전문가한테 들은 거는 아마도 판별 분석을 해보니까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40 초반? 들었습니다. 더 났습니까? 네, 더. 그럼 30대 중반? 중반 오케이. 아.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만난 이제 김장수 박사가 여론조사 전문가인데 그 김 박사 이야기는 네. 35% 내외가 아닐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지금 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오지만 조사 방법, 표본, 응답률 자기가 분석해 보니까 35% 내외일 것이다. 왜? 리얼미터와 갤럽이 사실은 처음에 이 조사를 할 때 했던 게 뭐냐면 그걸 물어봅니다. 네. 자, 지난번 선거 때 니 누구 찍었냐? 그러면 답변이 난 문재인 찍었다. 난 홍준표 찍었다. 나 유승민 찍었다. 심상정 찍었다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안철수 찍었다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갖다 보면 이제 지금 내가 조사하는 응답자들이 어떤 성향인지를 알 수 있고 그게 골고루 분포돼야지 정확하죠. 근데 60% 이상이 문재인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문재인 지지자만 갖고서는 그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찍었다가 1%가 돼야 이게 맞는 건데 그까지 아니라도 적당해야 되는데 이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의 다수가 그러니까 뭐냐 문재인 지지자들이 과대포장됐다. 그래서 60% 이상이 문재인 찍었다고 답했는 걸 처음에는 밝혔습니다.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빼버렸어. 비밀이랍니다. 어떤 비밀. 데는 조사조차 하지도 않고 아하. 한다 하더라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볼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시점이 문재인 찍었다 60% 넘었다는 거니까 지금 조사도 그런 트렌드라고 보면 계산을 분석을 해보면
15% 정도를 빼는 게 맞다. 빼다. 아. 그러니까 35% 내외 될 것이다. 아.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율의 비밀은 이겁니다. 아마도 제대로 우리가 조사를 했다면, 그러니까 응답자 진보 보수 뭐 이런 뭐 민주당 성향 무슨 성향 좀 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아마도 35% 내외가 될 것이라는 게 정답입니다. 야. 물론 뭐 제 주변에 물어보면 20% 좀 됩니다, 솔직히. 20%. 아, 제 주변에 물어보면 10명에 8명은 뭐, 저희 댓글 보면 빵프로 이렇게 나와. 그건 뭐, 저쪽 지지가 있으니까. 근데 예. 어쨌든, 제 주변만 보면 그런데, 그 전문가가 어쨌든 분석한 겁니다. 물론 이게 맞다고 꼭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어차피 문재인 찍었다는 41%였는데, 갑자기 60% 이상이 나간 거를 가지고, 그건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공정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거품을 좀 걷어내 보니까, 35% 정도. 저도 뭐 그 정도 35%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다. 네.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다음 더 떨어지겠죠. 더 떨어지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정도 49 정도로 발표했다면 아마도 판세 분석을 제대로 하면 35% 내외일 것이다. 35% 내외. 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들은 15% 빼고 보시고, 그러면 뭐 정확하다. 35%. 아,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예. 저도 이게 늘 궁금했습니다. 사실. 예,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샘플링을 지금 잘못 뽑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들이 공정한 샘플링을 통해서 공정한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집단을 갖다가 향해서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더 많게 나온다. 그러니까 답을, 보수 쪽 사람들 답을 안 해요. 안 하죠. 끊어버리고 막 에이. 에이, 재수없다. 끊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저쪽 분들이 너무 많이 참여하고 이쪽 분들은 덜 하다 보니까 뭐 샤이 트럼프가 있듯이 샤이 보수가 있듯이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제대로 바이어스를 빼고 하면 여론조사 전문가 이야기니까 그렇죠. 35% 나올 것이다. 이건 참 중요한 이야기 중요한 아닙니까? 얘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 너무 믿지 마시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이야기하시고 이제 당당하게 전부 다 지금 다 문재인 지지율 60% 70% 나올 때는 다 좋다고 내 혼자만 거기 푹 숙이고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비판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술만 마시고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당당하게 못한다. 뭐야 이 낙하산 코레일 뭐야 조국성 뭐야 이거 뭐 매일 뭐 골프나 치고 말이야 청와대 네. 비판하시라. 해외 나가서 매일 뭐야 이거 맨날 망치당하고 나갈 때마다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니. 그러니까요. 뭐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라 이겁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우리가 뭐 숨어서 대통령 인기가 좋으니까 또 잘못 이야기하면 또 이 왕따 되고 뭐 맞아. 아니라니까. 마음속으로 당당하게 국민들이 비판하고 싶으면서도 분위기 보고 내가 못나 쓰고 뭐 김정은 욕하고 싶어도 뭐 김정은 욕했다가 하는 뭐 여론이 김정은 답방 더 좋다는데 아닙니다 이거. 당당하게. 오늘 결론 당당하게. 35% 당당하게.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여론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이 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뭐 경제도 망치고 외교도 망치고 안보도 망치고 다 망쳐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 일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 김정은을 위인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정은 이 세습 독재, 독재자, 인권 탄압하는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위인으로 등극했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 빼놓고는 다 망쳐놨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잘해놓은 게 아니죠. 대한민국 망치는 일이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살리는 방송 신의 한수, 여러분들 구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팍팍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팍팍 눌러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추천 버튼은 팍팍.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옳은 소리, 아주 좋은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인사들 많이 출연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옳은TV, 신의 한수 메인에 달려 있습니다. 옳은TV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살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론이 아무리 국민을 속이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유튜브 시청 많이 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애국방송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 살아납니다. 그 힘을 모아서 문재인 정부, 우리 독주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